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지금부터 세 개의 챕터는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상당한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도와 구수, 구추와 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아달라 시대를 설명을 했는데 아달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벌휴 이사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2년 정월에 구도를 파진찬에 임명하고 구수회를 일길찬에 임명하였다라고 합니다. 172년에는 구도와 구수회가 나오는데 파진찬, 일길찬을 임명을 합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하면 이 아달라는 이 북방계 박씨이고요. 이 155년 흥선을 일길찬으로 명하고 당시에 이 아찬이었던 길선은 아마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용이 나타나고 그 후에 길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하지만 신라에 발각돼서 이 백제로 길선은 도망갑니다. 자, 이 길선은 자세히 보면 이 탈해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탈해이사금부터 파사이사금 쭉 해서 길문, 길원, 길선 이렇게 아찬의 지위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가야 세력과 싸운 그런 집단입니다. 자, 흥선은 이들을 제압하고 이찬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도는 누구인가요? 일성의 아들은 아달라입니다. 자세히 보면 일성은 갈문왕을 아도로 지명합니다. 아달라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는 누구냐? 이 김알지의 이 족보를 보면 알지 다음엔 세한, 세한 다음에는 아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는 수류를 낳고 이렇게 됩니다. 자, 아도는 김알지의 3대 손입니다. 아도는 김씨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갈문왕으로 지명이 되면서 박씨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자, 마치 이 김씨가 양자가서 박씨로 불리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성의 아들은 아달라이지만 아달라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도이고 아도는 이 김씨계열로 판단이 됩니다. 자, 구도. 자, 구도를 누군가 봤더니 이 김알지의 족보에 의하면 6세 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는 미추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달라는 김씨계의 피를 가진 구도의 아버지뻘이 됩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족보가 되겠습니다. 구도와 구수회를 172년에 임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더 이상 이 흥선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혹시 흥선 박씨 세력과 김씨 구도 세력 간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시조묘에 예사롭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 이 시조묘는 박씨계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라가 그 생물학적 족보로는 씨와 관련도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김씨계와 박씨계가 갈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경도가 있는데요. 이 경도는 금성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신라의 수도를 말할 때 금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성이라고 명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경도로 표현이 되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수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도를
금성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착시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경우에는 금성은 금성이고 경도는 경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수도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원문을 훼손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도는 이 탈핵의 세력이 거주하는 곳이고 금성은 박식의 집단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점에는 이 금성 주위에 있는 이 박식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성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도는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과연 한반도에 이 신라가 존재했었나 좀 의문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는 경주밖에 없죠. 수도가. 그럼 경주 남쪽에 계속 이 새로운 경도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이 신라의 역사, 백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달라 시대 때 이 계림령료를 열고 난 후에 이 계림령은 이 김할지가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김씨 세력이 이 경도 지역에 몰려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73년에는 이 웨이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웨 또는 이 외인에 대한 이 신라분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혁거세 때도 외인이란 기록, 남해에도 외인이란 기록, 탈해도 외인, 지마 이사금 때 외인, 아달라 때 웨, 웨의 여왕 히미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벌휴 때도 외인이 나오고 내해 때도 외인, 조분 때도 외인, 조분 때는 외병이 나옵니다. 유래 때도 외인, 실성 때도 외인, 쭉 이렇게 외인, 외병이라는 기록이 신라봉기의 역대 왕조에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신라와 외는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매번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 외가 출현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한반도에 신라가 있고 외가 일본 열도 큐슈 지역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그 열도를 통해서 외가 이렇게 그 가까이서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이 기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아니면 그 뭐 일본이 주장하는 뭐 임나일본부가 맞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신라와 외가 한반도에 있다면 뭐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야 되니까 임나일본부가 한반도에 있다고 설명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반도에 신라가 위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외도 이 열도에서부터 그 매 왕조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신라봉기를 설명하는데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동쪽 지역, 산동 지역에 있는 그 황하 강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가 위치했었고 그 아래에 또는 그 외인들이 이주했던 지역, 신라의 이 서쪽 또는 백제의 동쪽 지역에 외인들이 거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라분기를 이해하다 보면 이 고조선의 그 낙랑 지역, 석가장시 지역에서부터 이 대무신 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천왕 때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아래로 내려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련된 이 기사는 당시에는 이 산동 지역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외의 여왕 히미코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 이 히미코는 야마토 계열이고요. 외를 진압하고 난 후 대표가 돼서 외의 여왕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당시 외는 남우왕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으나 신라와 친선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이 혼란의 시기 또는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외인들이 신라 지역으로 또는 백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계의 히미코가 외의 역사에 편입이 되고 또 이 가야의 이 세력이 일부는 이 왕조에 편입이 되고 일부는 가야로 남아서 서로 가야로 불리우고 아니면은 이 신라 역사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가야의 세력이나 이 야마토 계열은 당시에 이 진한 육부 또는 외의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세력 위에 새로운 문명을 가진 집단이 삼안으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외로 진입하면서 섞여가면서 하나의 큰 외로 삼국 중에 이 백제의 역사 속으로 또는 백제와 이제 가야로 이제 남게 돼서 설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173년 웨이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냅니다. 이 기록으로 판단하면 당시 비미호가 외를 통합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신라도 벌휴게가 신라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강했음을 말해주고요. 이 웨이 세력이 신라 서쪽에 존재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신라에는 이 탈핵의 세력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때 나타난 이 비미호 세력이나 탈핵의 세력은 외부로부터 온 이민족 세력으로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인도로부터 왔지만 이들은 이 중국 스촨성을 통해서 양쯔강을 따라 다시 이 산동 지역으로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야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74년에는 정월에 흑비가 내렸다. 그 다음에 2월에는 가뭄이 들어 물이 메말랐다. 자, 그리고 174년부터 184년까지는 10년간 신라본기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달라는 박시계죠. 벌휴는 석시계인데 왕통이 바뀌는데 족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라에서 벌휴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숙제가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흑비가 내린 후 신라가 이 10년간 기록이 안 나오고요. 박시계에서 석시계로 바뀌는데 172년에 이 시조묘에 어떤 일이 생겼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달라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도고 아달라의 측근인 구도 역시 아도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김시계의 피가 박시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박시계의 원래 박시계, 다시 해서 일성계 또는 이 김시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석시계가 나타납니다. 자, 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79년에 고국천왕이 즉위하는데 자, 공손강의 기록이 나옵니다. 182년에 좀 이상한 기록이 나오죠. 밤에 붉은 기운이 태미 별자리를 통과했는데 형상이 뱀과 같았다. 혜성이 태미 별자리에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천문학적인 기록이 삼국사기 역사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별자리만을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자리를 빌어서 어떤 역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또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이렇게 대신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서 또는 이름을 통해서 역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21세기의 역사를 판단하기에는 이 과학적 이 잣대를 삼아서 이런 이 기록들은 의미 없는 기록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이런 기록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인데요. 이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이 182년 봄 3월, 가을 7월 혜성이 태미 별자리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 태미는 자미의 미치에 해당이 되고 자미의 이 서쪽에는 천시가 위치해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역의 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태의 세력이 이 백제 지역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성은 이 부역의 백제, 구태로 고구려 지역에서 백제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이 수서 동이열전 백제전에 구태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요. 동명의 후손에 구태라는 자가 있으니 그가 대방의 옛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니 후에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당초에 백제가 바다를 건너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백제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원본 백가제해를 백가가 건널 때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는 제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국 칠흥 때 제나라의 위치가 산둥성 이 산동 지역에 제나라가 위치하는데 백가가 어디로 왔느냐? 제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적인 것이 이제 바다해인데 이 바다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황하강, 강도 또한 바다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백제봉기 이 시족 온조왕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북사와 수서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구추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자, 아달라에서 벌휴로 왕위가 바뀌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텐데 이 10년간의 기록을 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년 벌휴 이사금에는 신라의 벌휴 이사금이 주류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석시 이사금이 나타납니다. 이 석시는 저 탈핵계로 보고요. 탈핵의 신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박씨 계통에서 석시로 왕통이 바뀌면서 상당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기록을 보여주기 싫어서 10년간의 기록을 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리왕이 첫째 아들인 일성, 그 아들이 아달라 이렇게 되는데 박씨계에서 탈핵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달라에서 벌이로 넘어가는데 왕통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박씨계에서 석씨계로요. 일성이 갈문왕으로 박아도를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달라인데 이 박아도는 김씨의 세력이 됩니다. 또한 아달라가 지명한 파진찬의 인물은 구도이고요. 이 구도도 김알지의 육세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박씨계에는 이 김씨계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휴가 왕으로 되는데요. 이 벌휴는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이 탈해의 아들이 각간 구추이고 구추의 아들이 벌휴라고 합니다. 자, 남해왕 때는 탈해를 대보로 기용했죠. 탈해왕 때도 마찬가지로 김알지를 대보로 기용합니다. 자, 이때는 이 누군가 대보로 기용했다, 직위를 줬다는 얘기는 그 혈연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딸을 왕에게 바친다던가 뭐 심지어는 그 아내를 왕에게 바치는 또는 서로 바치는 해서 그 끈끈한 그 혈연적 연결로 이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뭐 지금 시대에서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마도 그랬다는 것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해의 아들 이름은 구추입니다. 자, 그 얘기는
정확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추측만 하지만 이 김씨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구추의 아들이 벌휴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아달라 시대의 구도는 파진찬으로 박시계를 도와주죠. 벌휴는 박시계가 아닌 탈해계죠. 그래서 탈해의 대부는 김할지 아들이 각간 구추이고 그 구추의 아들이 벌휴입니다. 그래서 구도는 역시 탈해계와 연결이 됩니다. 자, 아달라 역시 생물학적 계열은 김씨이지만 박씨로 양자한 것으로 봐 구도는 박씨계와 탈해계 양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석김이 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김씨가 중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벌휴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왕의 성은 석씨, 탈의 왕의 아들인 각각 구추의 아들이라 이 벌휴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김씨인 지진 내레부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달라 시대 때 구도가 파진찬이었죠. 마찬가지로 벌휴 때도 구도는 파진찬이었고요. 구수해가 일길찬이고 플러스 좌우 군주로 임명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조문국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군주라는 이름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아달라 시대 파진찬 지위를 구도는 가졌고요. 마찬가지로 석시에게 벌휴 이사금 시대에도 구도는 파진찬의 위치를 뿐만 아니라 군주의 지위로 주변궁을 정복합니다. 자, 이 구도는 박씨 계열 아달라뿐만이 아니라 석씨 계열인 벌휴도 이 왕으로 추존하게 되죠. 그래서 박씨계 아달라를 보유하던 이 구도는 석씨 세력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박씨계 아달라 시절 구도는 파진찬을 하게 되죠. 탈핵의 벌휴 시절에도 구도는 이 파진찬과 동시에 군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봉기는 10년간의 기록이 사라지는데 박씨계에서 석씨계로 바뀌는데 정치적 갈등 없이 그대로 왕위가 계승이 되었을까요? 김씨 구도계는 왜 석씨 벌휴를 지원했을까요? 자, 아달라의 생물학자 아버지는 갈문왕 아도로 김할지 계열입니다. 벌휴의 왕비는 김씨계입니다. 벌휴는 탈해의 손자인데 탈해 시절 김알지는 대보로 활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구추는 역시 김씨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의 가족관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족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 북방 풍습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글루 지역 또는 뭐 이 북방 지역에는 일단 외부인이 집에 놀러 오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면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딸이나 와이프와 잠자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고요. 족장끼리 회의를 열어서 승인이 나면 딸이나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우성, 인자를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김씨는 흉노계죠. 북방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풍습을 갖고 그 족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당시에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족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유리왕 시절의 시계의 왕비들은 주로 이제 김씨계들이 많이 있고요. 석씨계 벌휴뿐만 아니라 내해, 첨해, 조분 또 마찬가지로 이제 김씨계의 왕비들이 위치하고 있고 왕비뿐만이 아니라 아달라 때는 구도가 그다음에 벌휴 때도 구도가 이렇게 쭉 그 김씨 세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도는 이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주와 군을 돌아다니며 풍속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구도는 박시계가 아니라 이제 그 석시계의 탈핵의 지역에서 이 파진찬 또는 이 군주의 이 위치에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박시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풍속을 살펴보게 됩니다. 186년 4월에는 화성이 심수 별자리에 머물렀다 하는데, 이 공손씨 세력이 이 고구려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백제봉기 초광 시절 21년 186년 이 겨울 10월에는 구름은 없이 우레가 쳤고 해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86년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 보면, 북사와 삼국지 위지동이전 부여전에 의하면 한나라 말기 공손도의 세력이 해동에서 커지게 되면서 주변국을 복속시키게 된다. 고구려와 선비가 강해지게 되니 공손도는 부여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도의 딸을 부여에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여는 위구태, 간위거, 서자, 마여로 이루어지고요. 부여는 원래 현도군에 속했었고 공손도는 해동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부여왕 위구태는 공손도의 복속이 되고 이 지역은 요동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북사에 의하면 부여왕 위구태는 삼국사기의 구태로 보여지고요. 공손도의 딸과 결혼하여 대방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백제분기에 나오는 왕통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서가 말하는 이 부여의 외구태는 백제분기에 나오는 이 구태와 관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 구태 세력이 이 백제 지역에 있다가 다시 이 공손씨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천문학적 기록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공손씨 일가가 역사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공손연의 아들이 공손도고요. 이 동안 말기에 살았던 군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동 총독이 될 것을 이 군사적 동료 수영이 공손도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동탁이 공손도에게 명령을 해서 요동의 낭랑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도는 부여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선비족이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세력은 낭랑과 현도까지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부역의 구태, 이 삼국지에서 말하는 위구태로 보게 됩니다. 그들과 정치적인 결합을 해서 현도군에서 낭랑군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대는 공손강인데 공손도의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요동 태수를 지내게 되고요. 자, 삼국시대 초기에 조위의 신하가 됐죠. 그래서 204년에는 낭랑군 남부의 칠연을 대왕군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손공이 3대인데 이 공손도의 둘째 아들이죠. 자, 이 공손강은 낭랑군으로 탈출을 하고 공손강이 죽은 후에 공손공은 요동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4대 공손연, 그의 삼촌 공손공으로부터 힘을 탈취한 후에 그를 투옥시키죠. 자, 이 공손씨의 역사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 지역에 나타나는데, 백제봉기에 의하면 백제도 마찬가지로 신라봉기와 같이 18년간의 기사가 나오지 않고요. 자, 백제의 기사가 삭제된 이유는 저는 초고 구수왕 이후 고의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초고 시절에 공손씨 세력과 함께 이 백제 지역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역의 고의왕의 이 역사적인 흔적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북방 지역에 위치한 이 주군 지역, 박시계 지역에는 토목공사를 해서 농사를 권장하죠. 자, 왜 구도는 원수구인가? 왜 원수를 썼죠? 김시계인데.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김부식, 김씨이고요. 구도는 김씨인데 그 구도를 원수구로 씁니다. 188년 2월 초고왕과 버류왕 사이에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마치 탈해왕 시절에 신라와 백제가 싸운 것처럼 그 지역에서 벌휴와 초고왕은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산성, 구양성, 와산 이런 기록은 이 동부여 때 나오는 기록이 나오고요. 탈해왕 때 백제와 싸우던 지역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박시계가 지배했을 때 백제는 서로 협조를 했는데 이 탈해계 시절에는 백제와는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0년도에 이 구도가 이 벌휴와 같이 백제와 잘 싸우는데 구도는 이때 백제에 지게 되죠. 그래서 와산까지 쫓겨서 백제에 패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벌휴는 구도를 싸움을 그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강등을 시키죠. 그래서 부국 성주로 강등을 시키고 설지를 좌군주에 임명을 합니다. 자, 이 구도는 아달라 시대 때, 버류 시대 때 초기에 상당히 신임을 받고 파진찬에서 군주로까지 이 직책을 받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싸움에 패배한 결과 강등이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신라와 백제는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도의 기사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벌휴와 구도는 사이가 상당히 나빴겠죠. 자, 파진찬에서 부국 성주로 강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와 신라 공이 치우기가 각과 항에 나타났다. 신라 분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백제 분계에도 나타납니다. 자,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치우기 하면은 이 북방 지역에서 이 황제언원과 이렇게 싸우던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한시대 때 북방에는 이 흉노계가 있었고요. 항상 싸웠습니다. 당시에는 이 흉노 세력이 훨씬 더 셌었죠. 이 한이 셀 때도 있고, 이 북방계가 셀 때도 있었고, 어쨌든 그의 후손인 김씨가 신라에 나타나고 탈핵의 석씨와 갈등이 있은 후 이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역사적인 상당한 감춤의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좀 충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역사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달라 시대 때 구도가 있었고 버류 시대 때도 구도가 있었는데 잘 나가다가 구도는 백제와의 싸움에 져서 부국 성주로 강등이 되는데 그러면서 벌휴와 갈등이 일어나면서 백제 초구왕 때 치우기가 각과 항에 나타났다. 버류이사금 때도 똑같은 내용의 기록이 백제와 신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치우기는 저는 흉록의 김씨를 말하고요. 김씨 세력은 이때 백제에 진출하기도 됩니다. 자, 김씨계는 신라와 백제 지역에서 각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김씨계가 다 백제로 가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길선이 백제로 가게 되죠. 이 길선은 탈핵입니다. 둘째, 부도는 이 김씨계죠.
아마도 저는 이 김씨계의 세력이 백제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도의 아들은 미추왕이죠. 자, 신라의 김씨계를 대표하는 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구도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공량, 술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구도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경도에 눈이 많이 내렸고 5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진 곳이 10곳이었다. 자, 경도는 탈핵의 지역이라 했죠. 그래서 금성은 박식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도 지역에 있던 구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또한 자연재해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비도 내리고 산이 무너진 곳이 10곳이 되고요. 눈도 내립니다. 자, 길선도 백제로 갔고 구도도 벌휴와 멀어지게 됩니다. 자, 한 기부의 여자가 한꺼번에 아들 넷, 딸 하나를 낳았다. 라는 기록이 신라분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궁궐을 수리했고 190년 3월에는 가뭄이 들었다. 궁궐 남쪽의 큰 나무에 벼락이 쳤고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쳤다. 왕이 돌아가셨다. 자, 궁궐 남쪽은 저는 이 석시계가 위치한다고 봅니다. 이 경도 지역이고요. 벌효의 아들은 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골정이고 둘째 아들은 이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골정의 왕비는 김씨이고요. 구도의 딸입니다. 금성은 박시계를 얘기하고요. 동쪽은 아마도 일성계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훈수 박시계를 보고요. 자, 다시 보면은 벌효가 구도를 강등시키고 이 벌휴의 아들들이 서로 왕권 쟁탈을 하는 데 있어서 김씨계들이 서로 양쪽에서 편을 먹고 정치적인 갈등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벌휴가 죽고 첫째 아들 골정, 둘째 아들 이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벌휴의 아들은 안 되고 그 벌효의 손자 이매의 아들이 내해가 왕권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김씨 구도계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내해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골정과 이매는 왕위를 얻지 못하고 그 이매의 아들이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후에는 이제 내해 이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